탈모의 가장 좋은 치료는 수비예요. 먼저 대비를 해야 되는데 빠지는구나. 그때는 이미 늦는 거죠. 가발을 쓰게 되면 여름에 불 위에다가 냄비에 얹어 놓은 것처럼 열이 엄청 올라가게 됩니다.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은 가장 후회되는 거는 안녕하십니까,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와 같이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가발을 선보이고 있는 밴드모의 대표 박동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30년 가까이 됐죠. 한 20대 때 그때 보증을 한번 잘못 썼다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가지고 그때 탈모가 시작된 것 같고요. 보증 문제는 원활하게 해결은 됐는데 머리카락은 다시 돌아오진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없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숱도 굉장히 많았고 그때 당시에는 무스 이런 거로 많이 막 연출도 하고 했었는데 진짜 한 번에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막 병원도 가보고 샴푸도 바꿔보고 했는데 다시 잡을 수는 없었어요. 진짜 어려운 거는 저도 의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의학계에서도 아직 탈모는 정복이 되지가 않았고요. 탈모 치료를 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한 사람은 분명히 노벨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의료계에서도 정설입니다. 5명 중에 1명이 앓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병이 되었는데요. 정확한 원인을 알 수도 없어서 그런지 치료제도 정확하게 나와있지를 않아요. 효과도 좀 미미하고 보험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이제 두피 탈모 샴푸 같은 것들을 써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샴푸 같은 경우도 그렇게 효과를 보기에는 어렵고요. 웹서핑을 하시다 보면은 과대 광고로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뉴스도 많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분들도 얘기하는 게 탈모 치료 샴푸 그런 걸로는 다시 머리카락이 회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의견이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시기마다 좀 유행하는 민간요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검은콩 두유가 좋다든지 아니면 또 언제는 또 맥주 효모가 좋다든지 그런 얘기도 있었고, 심지어는 소변을 바르면은 탈모에 좋다는 얘기까지 돌 정도가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까지 들으면은 진짜 사람들이 절박하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장 후회되는 거는 있을 때 좀 잘 지키지, 그런 게 제일 컸었던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중에 가장 안 좋은 거는 술, 담배죠. 술, 담배는 열심히 하면서 뒤돌아가지고 그 검은콩 두유 하나 먹으면서 위안을 삼고 새로운 헤어 관리 제품들 그런 것들의 뭐 부작용 이런 거 안 보고 무조건 썼었어요. 편의점 가서 일본에서 나온 뭐 스프레이통이 이쁘더라 그러면 그냥 썼었고, 두피가 막 빨갛게 일어나는데도 그냥 사용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뭐 머리숱 뭐 없어질 거라는 생각도 못 하고 그랬으니까 진짜 머리카락 잃고 나면은 그때가 가장 후회가 돼요. 있을 때 잘할 걸. 탈모가 언제 발생할지 그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훅 하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왔을 때는 이미 늦어버리고요. 탈모의 가장 좋은 치료는 수비예요. 먼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머리가 빠지기 전에는 대비할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빠진 다음에 빠지는구나. 그때는 이미 늦는 거죠. 그래서 탈모가 시작됐는데 나 대머리인 것 같은데 너 어떤 약이 좀 추천해 줄 만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죠. 그냥 혼자서 끙끙 앓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인터넷으로 탈모에 좋은 약, 탈모에 좋은 음식 뭐 이런 거 이제 찾게 되는데, 그런 것들로는 효과를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탈모가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늦지 않은 거예요. 빠른 거예요. 충분히 관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뭐 병원을 가거나 뭐 약물 치료를 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두피 관리만 잘 해도 충분히 예방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드라이를 할 때 좀 뜨거운 바람 말고 찬바람으로 좀 빠지는 것들은 해주고, 이런 옆에 머리, 뒤에 머리는 뜨거운 바람으로 하셔도 되는데 정수리 부분은 좀 찬바람으로 말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탈모 샴푸 이런 거 쓰실 필요 없이 어떤 샴푸를 쓰시더라도 샴푸를 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샴푸를 하시고 바로 헹궈내지 마시고 샴푸를 한 다음에 조금 불리는 거죠. 샴푸를 하고 샤워를 좀 해주시고 뭐 양치를 한다든지 몸 다 씻고 다 헹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샴푸를 헹궈주시는 거, 그것만 해주셔도 충분히 두피에 있는 때들이 다 벗겨지고요. 그리고 다시 나와야 할 머리들이 좀 더 쉽게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처음 저는 머리숱이 없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아직 젊은데 잠깐만 그렇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저는 흑채를 발랐어요. 이게 커버가 충분히 됐었는데 결국에는 모낭염을 얻는 거 말고는 오히려 더 악화가 됐습니다. 두피에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생겼었어요. 안 맞는 거죠. 흑채 같은 경우에는 누가 써도 그거는 모낭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바로 병원을 갔었어요. 그래서 프로페시아와 그리고 미녹시딜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하고 바르고 했었었는데, 일단 빠진 머리는 다시 나지는 않아요. 이미 나고 있는 머리들을 좀 더 잘 자라게 해주고, 빠져야 할 머리들을 조금 더 덜 빠져서 그 사이클이 좀 돌아가는 거를 늦춰주는 것 뿐이죠. 그 프로페시아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아는 부작용이 있어요. 성욕 감퇴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행히도 저는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아서 문제는 없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약 효과도 별로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미녹시딜 같은 경우도 한번 뿌리면은 굉장히 좀 두통이 심해가지고 바로 중단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은 가장 짧은 시간에 나의 콤플렉스를 커버할 수 있는 거는 가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가발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탈모를 치료를 하면서 어떻게 우연찮게 가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가발 회사를 가니 탈모 유형에 따라서 착용을 할 수 있는 가발들이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치료를 중단을 하고 가발을 쓰게 됐죠. 가발을 맨 처음에 착용했을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착용을 하고 1시간만 지나도 가발을 고정하는 클립 부분이 굉장히 아파요. 고정 방식이 가장 큰 문제예요. 가발을 지금 고정을 할 수 있는 거는 클립하고 테이프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클립을 머리에 얹고 그걸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는 이 클립들이 머리카락을 꽉 잡아줍니다. 살짝만 하게 되면 또 가발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쭉 당겨가지고 이제 클립을 고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것들이 누적이 돼서 결국에는 그 부분은 탈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제 가발인데 부착식 가발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 남아있는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테이프나 본드로 이제 부착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밀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부착된 부분은 또 피부 트러블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탈모를 앓고 있는 입장에서는 절대로 권하지 않는 가발 부착 방식입니다. 또 굉장히 큰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가발을 쓰게 되면 여름에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진짜 불 위에다가 냄비 얹어 놓은 것처럼 계속 정수리 부분에 열이 올라가는 걸 느끼게 되고요. 뚜껑을 하나를 더 덮은 거죠. 털모자를 쓰고 그러면 그 안에서 열이 엄청 올라가게 됩니다. 그거는 가발을 안 쓰시는 분들은 모르는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땀도 나고 또 여름철에는 땀이 삭아서 냄새가 납니다. 통풍이 잘 안 되죠. 가발을 쓴다고 하면 의사들도요, 탈모가 더 진행될 수 있으니 사용을 좀 자제해 달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탈모 치료를 포기한 사람들이 하는 마지막 선택 수단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가발 가격도 가격이지만 관리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3주에 한 번 아니면 4주에 한 번씩은 가발샵에 방문을 하셔서 또 가발 세척도 하고 다시 커트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뭐 적게는 8만 원, 심할 때는 15만 원 막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두피 트러블 굉장히 많이 나 있어서 두피 관리도 또 해야 되고, 일반인들 머리 자르는 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탈모인인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탈모가 없었으면은 지출되지 않아도 될 비용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지출이 된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직업 특성상 해외에서 많이 이제 지낼 때가 있었는데요. 공항 같은 경우 검색대 지낼 때마다 그것도 설명을 해야 돼요. 삑삑 소리가 나면은 나 가발 썼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너무 싫었고, 그리고 가장 컸었던 거는 그래도 아팠던 게 제일 컸었던 것 같아요. 이 가발을 쓰면서부터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런지 탈모 진행이 멈췄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게 클립이라면은 차라리 클립이 없는 가발을 만들어서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발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일단 가발의 베이스를 탄성이 있는 소재로 만들어서 수영 모자처럼 한번 쓸 수 있게 해주고요. 클립 없이도 착용을 할 수 있게 제작을 했고요. 통증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수영 모자처럼 만들었다고 했는데, 여러 개의 절개를 내서 자기 머리를 꺼내서 가발 머리와 내 머리를 섞어서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절개를 뜯다 보니 통풍도 훨씬 잘 되고요. 그냥 일반인들과 똑같이 가발을 벗고 자기 머리만 미용실 가서 커트를 하면 되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따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탈모 치료도 계속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된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훌륭한 디자인은 뭔가를 더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 가발들에 비해 가지고 무게도 한 절반 이하로 가벼워졌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더 날씬하고 가볍게 더 단단하게 고정이 될 수 있는 제품이 나올 예정입니다.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의 절박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민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악용을 해가지고 장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가발들이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탈모가 너무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가발을 부착을 해야 되는 분들은 부착식 사용하셔야죠. 그리고 뭐 질병이라든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모발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전두 가발 쓰셔야 됩니다. 하지만 충분히 탈모가 개선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막 밀어버리라고 권한다고 하든지
하든지 아니면 탈모가 더 악화될 수 있는 시술을 비싼 가격을 받으면서 고집을 해서 시술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진짜 사업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마케팅에 현혹되지 마시고 본인 상황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고 무엇보다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개선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다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탈모가 너무 많이 진행이 돼서 가발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치료를 받으시면서 그리고 확실한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저희 밴드모를 사용하시면서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밴드모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직접 착용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천안 시청 맞은편에 저희 샵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